우리나라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1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넘버원 신화부동산입니다. 벌써 제가 화성시로 사무실을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처음 화성시를 왔을 땐 정말 뭣도 모르고 단지 화성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화성시에 왔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빠른 시간 동안 화성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사무실에 간이 침대를 두고 숙식을 하면서 화성시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화성시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2023년에 화성시의 인구는 92만 2,231명이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화성시의 인구는 102만 1,391명인데요. 약 10만 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1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공주시나 영천시, 나주시, 동두천시가 새로 생긴 거죠. 이 시들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모두가 인구 소멸을 외치는 이 시점에서 화성시의 발전 및 인구 증가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오늘은 앞으로 토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왜 화성시에 해야 하는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날의 인구의 증가는 물론 출생도 중요하겠지만 젊은 생산활동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또한 물론 출생의 문제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20, 30, 40의 세대들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 곳 중에서 한 곳이 화성시가 되겠는데요. 화성시의 상황을 보면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물론 2022년 자료이긴 하지만 화성시의 사업체는 11만 6천여 개, 종사자는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게다가 화성시의 산업단지는 조성 중인 곳을 포함하여 22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젊은 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성시에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종사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약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현재 화성시의 인구가 102만 명인데 공식적으로 인구의 약 60%가 화성시 내에서 돈을 버는 상황입니다. 그 외 각종 인프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 정도가 되면 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되고 계속하여 인구가 증가할 만한 이유가 되겠죠. 또한 화성시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기아자동차 오토랜드가 위치해 있고요. 반도체 외국계 기업인 ASML 같은 경우는 2025년 4월 화성시 송동에 공장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마도바이오밸리 산업단지 등을 통하여 굴지의 제약기업들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수많은 직장이 화성시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들이 화성시로 모이게 되고 과거부터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지만 불과 1년 반 만에 10만 명이 늘게 되는 멋진 상황이 생긴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화성시 내에서 신도시가 계획되거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봉담 3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진안 공공주택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어천 공공주택지구, 비봉 공공주택지구도 있습니다. 향남 이신도시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성시 서부지역에 약 1700만 평의 매머드급 신도시가 생길 화성시 송산면 일대의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신도시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치하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신도시에서 잠만 자는 베드타운용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화성시는 직장이 많아서 모인 인구를 수용할 신도시를 만드는 곳이랍니다. 화성시의 면적은 워낙 커서 서울의 1.4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화성시는 계속하여 발전할 땅이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제가 화성시로 이전한 것도 바로 이 점인데요. 공장을 짓던 보험 영업을 하던 저처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해야 잘 되겠죠. 직장이 모여있고 인구가 늘고 있고 그 인구를 수용할 신도시가 생기고 있다 보니 그 인구가 사용할 인프라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성시에는 교통이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했던 화성시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워낙 땅이 넓다 보니 아직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와 평택 시흥 고속도로, 거기다가 수도권 제2순환 외곽 고속도로까지 있죠. 수도권 제2순환 외곽 고속도로를 왼쪽부터 살펴보시면 인천, 안산, 송산, 봉담, 오산, 이천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더욱더 화성시가 앞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게 보이겠습니다. 철도를 보자면 동탄 신도시에 설치될 트램부터 KTX, GTX, SRT뿐 아니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해선과 신안산선까지 화성시는 우리나라 유일의 2개의 고속철도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화성시 곳곳에는 공사 현장이 즐비한데요. 얼마 전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린 화성 오산 고속화도로뿐 아니라 수많은 도로의 신규 개통 및 확장 공사로 인하여 정신이 없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아직은 인프라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성시에 기업체가 많다 보니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래서 돈 많은 화성시에서는 인프라 개발에 다시 그 세금을 쏟아붓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앞으로의 확정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위에 시흥시와 광명시 사이에서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시흥 광명지구가 개발될 계획인데요. 면적은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1271만 제곱미터이며 약 384만여 평입니다. 7만 호가 계획되어 있는 신도시입니다. 위치는 시흥시와 광명시의 경계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LH에서 올해 보상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LH 자금난 때문에 토지와 지작물 보상이 약 2년 정도 미루어졌는데요. 만약 시흥 광명지구가 시작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공장들이 화성시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화성시의 북쪽에 위치한 안산시와 시흥시, 수원시에는 일반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도권 정비 계획으로 정해져 있으며 화성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에서 개발 가능한 땅 중에서는 화성시가 서울과 제일 가깝기도 하죠. 현재도 화성시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 많은 기업들이 몰리게 된다면 앞으로 화성시는 얼마나 발전하게 될까요? 인구의 증가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계속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 맥킨지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7대 부자 도시에 화성시가 진짜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화성시의 발전은 현재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성시의 부동산 토지 시장의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론 토지 투자라는 특성상 부동산 분야에서 항상 주거 다음으로 2순위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 집부터 해결돼야 토지를 투자하시니까요. 그러나 만약 주거 쪽이 안정화되신 분들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혼란할 때, 힘들 때, 아직 토지담보대출 금리가 내리지 않았을 때 매수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금액 조율하기 좋은 시기인 것은 확실하니까요. 특히 올 12월 달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법도 시행되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 토지를 미리 투자해 놓으신다면 분명히 미래에 도움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